미국에서 1970년에서 75년 사이에 단 한 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주식 투자자의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65세 이상의 계층만 증가했어요. 65세 미만의 계층에서는 주식 투자자 인구가 25%나 줄었는데 6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30%나 증가했습니다. 나이든 투자자들은 아마도 이 나라 금융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속 주식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말에 주식시장에 남아있던 노년층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부주의하고 망령이라도 든 것처럼 치부를 하다니 이거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락장에서 주식의 가치를 잊지 않았던 유일한 계층이었습니다.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해보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아주 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약세장일수록 그 약세장이 지나가면 더욱 강력한 강세장이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만큼 주식시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한다면 시장이 비관적일 때 아무도 주식시장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매수를 하고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낙관적일 때 매도를 오히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들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이 주식시장에서 그와 반대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투자자는 감당하기 힘든 대단한 배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만 있다면 아주 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미국인들의 90%가 주식 매수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그 이후에 89%나 폭락을 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식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침체기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면 놀라운 투자 수익률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1932년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친 다음에 20년간의 시장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15.4%를 기록했습니다. 20년 동안. 또 1974년 바닥 이후에 20년간의 시장 수익률은 연평균 15.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 아니라 20년 동안 말이죠. 우리도 가까운 예로 두 번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한 번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S&P 500 지수가 2월 14일 3,380에서 3월 20일 단 한 달 만에 2,305까지 한 달 만에 32%나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다우지수도 하루 만에 지수가 10%씩 지수가 오르고 내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닝 브리핑 공유를 하고 있죠. 다우지수 0.몇 프로 크게 오르내릴 때는 1% 이상 크게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하루에 다우지수가 10%씩 떨어지고 오르고 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이후 2021년 말까지 S&P 500 지수가 연간 70회 이상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죠. 21년도에. 그러면서 2배 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또 한 번의 경험은 2022년 하락장에 S&P 500 지수가 22년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10달 동안 팬데믹 때 2020년 팬데믹 때는 단 한 달 만에 32% 폭락을 했어요. 한 달 만에. 그런데 2022년도에는 10월 중순까지 10달 동안 25% 하락 후 2023년 돼서 작년에 다시 S&P 500 지수가 25% 상승을 했던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의 이 경험이 아주 주식 투자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가지수 다우지수는 대공황 발발 직전에 1929년 8월에 최고점 380.33에서 3년 후 1932년 6월 말에는 42.84로까지 89%나 폭락을 했었습니다. 다우지수가 89%, 그러니까 거의 90% 폭락한 거예요. 그 이후 경제 회복에 따라서 다우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전 최고 수준을 회복한 것은 25년이 지난 1954년으로 그해 말 다우지수가 404.39였습니다. 1920년대 그 말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대부분 국가가 1930년대 내내 심각한 생산 및 소득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시장의 붕괴가 찾아왔을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열심히 모아온 그 아까운 주식을 다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자산 배분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등락을 거듭할 때마다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기술을 익히게 되면 시장이 들뜬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주가가 치솟을 때 차라리 보유했던 주식을 그때 매도를 하고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모두가 외면을 할 때 그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가가 극적으로 떨어지면 주식 보유 비중을 과감히 늘려서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려면 용기와 아주 두둑한 배짱도 가져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 경험해봤죠 벌써. 우리가 거품과 붕괴의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교훈은 장밋빛 전망이 넘쳐 흐를 때가 미래 수익률이 가장 낮은 시점이에요. 반대로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가 미래 수익률이 가장 높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주식이 최고의 투자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도 돼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모두가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주가는 높은 상태일 것이고 투자자의 미래 수익률은 낮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식이 인기가 없어지고 모두가 외면을 할 때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가 좋다고 기회라고 하느냐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할 때 그때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자신감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과도한 자신감은 사회생활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80% 이상은 자신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 가운데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는 채 40%도 안 됩니다. 또 대부분 운전하시죠? 자동차 운전자들 대부분은 나는 운전을 잘하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똑똑한 전문가에게 배우기만 하면 그렇게 또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똑똑한 전문가조차도 내일의 주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멈춰버린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정확히 맞는다는 사실. 월스트리트에는 이렇게 멈춰버린 시계가 무척 많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순전히 우연히 대박을 터뜨리는 종목을 늘 정확히 예측할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괜찮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재산을 날릴 위험성도 최소화하고 싶다면 주식 투자로 대박을 터뜨릴 꿈도 접어야 할 것입니다. 바닥에 사서 꼭지에서 팔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쟁이입니다.